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 날 연락이 뚝 끊긴 친구가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전에 들은 이유는 내 기쁜 소식을 전한 한마디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무심코 꺼낸 말 한 줄이 그 사람에겐 평생 가슴을 찌른 칼날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우린 자주 말합니다. 그게 상처될 말이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말의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이라는 걸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절대 주변 사람에게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고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식 자랑입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자식 자랑은 흔한 일입니다. 김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아들이 유명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저 기쁜 마음의 한말이었지만 함께 있던 친구 중 한 명인 박 씨는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여 재수 중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후 박 씨는 모임에 나가는 것이 꺼려지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발생합니다. 이 과장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동료 중에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인 자녀를 둔 부모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결국 이 과장은 자신도 모르게 동료들과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자식이 잘 되었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자식 없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식 잘났다고 눈치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식 없는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거나 혼자가 된 친구들 앞에서 남편 자랑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느 정도 나이 들어 혼자가 된 많은 친구들 앞에서 남편 자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은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자랑하는 것이 과연 기분을 풀어주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외롭게 혼자 되어 힘겨워하는 걸 안 보이는 걸까요? 말을 할 때는 내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말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재산 자랑입니다. 재산이나 물질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박 씨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자신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고급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그 친구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박 씨는 결국 동창 모임에서 은근히 피하게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 가족 모임에서 이모는 자신의 남편이 최근에 고급 외제차를 구매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가족 중에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를 팔아야 했던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모의 자랑은 그들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고 이후 모임에서 이모는 다른 가족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랑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폼 잡아도 안 물어가는 돈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것 없는 친구 앞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돈을 유용하게 쓰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자신의 모자란 것이 많았으면 부족한 것을 메우려고 자랑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친구는 긴 자랑을 듣고 집에 가서 당신 입이 아프게 할 것을 왜 모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랑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불편함과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가진 당신 있는 것 자랑하기 전에 상대방 입장에 일단 서보고 말해야 하며 야박하게 친구들 위해 돈 한 푼 쓰지도 않으면서 자랑질만 하는 당신은 수도 없이 밝혀 죽고 있을 것입니다. 재산 자랑은 자칫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을 배려하고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랑 대신 자신의 성공을 겸손하게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곱게 늙어가며 이런 가치 없는 사람 절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의 재능을 섣불리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됩니다.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입니다. 이 쾌락과 허영심은 남과 자기를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함께 어울려 있는 가운데 어느 누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이런 미움과 분노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려는 의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일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것을 애써 보여야 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 속담에도 못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뛰어난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재능을 계속 숨기고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늘 속에 해시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재능을 감추지 마라, 재능을 쓰라고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활용하되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도 존경받지 못하고 오래 못 가는 이유는 대다수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면 불행한 일을 당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친구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밝히고 싶지 않은 어떤 치부나 약점,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뒷얘기나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누면 그 사람과 나의 끈끈한 유대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밀을 안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나 치부라면 이 소식이 나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회자되는 순간 나는 그런 소문에 진원지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비밀은 더 큰 독입니다. 내가 그 비밀을 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내가 의도치 않게 비례에 휘말릴 수 있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낮추기 위해 나에 대한 험담이 많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누군가의 치부를 알거나 조직의 비밀을 아는 것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상황, 그래서 알고 싶지 않은 상황, 내가 그걸 알고 있을 때 겪어야 하는 어색함과 불편함 때문에 나는 비밀을 말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혹시나 우연히 알게 되면 모른 척합니다. 신동엽이 방송에서 내 욕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보지만 그 욕을 전달해주는 사람과는 다시 보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몰라도 되는 것들은 모른 채 살아가고 알게 되더라도 모른 척, 못 본 척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목표와 계획을 남에게 일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와 계획을 들어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응원해 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분명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관심도 없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왜 굳이 나를 방해하려 할까 생각이 들겠지만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시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내 목표는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됩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입니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자신과 믿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미리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뭘 하기도 전에 승리에 도취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내 계획을 듣고 칭찬해 주는 것에 도취되어 실제로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달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조용히 그 일을 이뤄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자식 자랑, 재산 자랑, 재능 자랑, 비밀 퍼뜨리기, 목표 공유하기는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관계에 어떤 균열을 만들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면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뱉은 말들이 실수투성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말을 많이 하면 가벼운 말이 튀어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볍게 말하지 마세요. 말은 무거울수록 좋은 법입니다. 말이란 것은 내뱉고 나면 이내 날아가 버립니다. 특히 가볍게 하는 말은 더욱 쉽게 날아가 버리니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은 나를 가벼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가벼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인식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디 타인을 평가하는 것을 즐기는 법입니다. 하물며 그것이 상대의 단점이라면 더욱 쉽고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중한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상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세요. 상처를 주는 말들은 가볍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법입니다.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의 무서움을 생각하고 입으로 내뱉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무렇게나 내뱉은 가벼운 말들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은 재물운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기회와 재물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리의 재물운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 버릇만 조심한다면 말년에 운이 살아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중요한 말은 여기, 지금이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한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 숲을 색깔이 아름답다.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가 바로 즐거움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내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거야.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복이야.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오래오래 장수하시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합니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데 철저히 인색했습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혼자는 곧 외롭고 공허하다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합시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만큼 사랑해 줄까요?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나요?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나요?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 봅시다.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봅시다.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줍니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요?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합니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합시다.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합시다. 정성껏 마음 주고 걸어온 좋은 내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합시다.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를 시간을 줍시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줍시다. 욕심 부리고 때를 쓰고 푸념한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 줍시다.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봅시다. 늙음을 느끼는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봅시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에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봅시다.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습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입니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요?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요?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습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습니다. 낯설게 변해 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 줍시다.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줍시다.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합시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줍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합시다.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납시다.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합시다.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 봅시다.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 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 줍시다. 그러면 내가 편해집니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 줍시다.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칩시다. 이 방송을 들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합니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로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기세요.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습니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세요.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요?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세요.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삽시다.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오늘 말씀드린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 자식 자랑, 재산 자랑,
재능 자랑, 비밀 퍼뜨리기, 목표 공유하기를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말의 무게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